오늘은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예요. 자, 준비된 화면 한번 볼게요.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어묵 가게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어묵을 찾는 손님이 많아져요. 자, 주어진 이 영상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날씨가 떨어지면 어묵이 더 많이 팔리는가? 이게 날씨와 어묵 팔린 양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 오늘은 이러한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표를 보면 북반구에 있는 여러 도시의 위도와 그리고 평균 기온을 조사한 거예요. 보면 도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위도, 그 도시의 위도 그리고 도시의 평균 기온이 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위도가 북위 50도 이상인 도시를 모두 찾으라 그랬어. 그리고 그 각 도시의 평균 기온을 말해보자 그랬거든. 그러면 위도가 북위 50도 이상인 거, 50도 이상인 거 어디지? 여기 보면 50도 이상인 거 더블린, 모스크바, 또 50도 이상인 게 여기 오슬로, 또 50도 이상인 게 헬싱키 이렇게 있네. 그래서 도시 네 군데가 더블린, 모스크바, 오슬로, 헬싱키이고 각 도시의 평균 기온 옆에 나와 있지. 14.2, 18.6, 14.6, 헬싱키가 15.7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북위 30도 미만인 도시를 찾으래. 북위 30도 미만인 도시를 찾고 각 도시의 평균 기온을 말해보자 그랬어. 그럼 30도 미만인 곳 우리 찾으면 되지 뭐. 자, 30도 미만이니까 어디 있어? 30도 미만. 방콕. 그치? 30도 미만. 또 보면 30도 미만이기 때문에 30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니까. 그리고 콜카타. 그리고 홍콩 있겠다. 자, 여기 각각의 평균 기온은 29.2도, 28.8도, 29.4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 아까 찾은 거 이렇게 보면, 북위 50도 이상인 곳은 4군데, 북위 30도 미만인 곳이 3군데 있어. 자, 그럼 3번 보니까 위도랑 이 평균 기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어. 봤더니 북위 50도 이상인 곳의 평균 온도는 14.2, 18.6, 14.6, 15.7 비교적 온도가 어때 얘들아? 낮지, 그지? 자, 북위 30도 미만인 곳을 봤더니 온도가 어때 얘들아? 29.2, 28.8, 29.4 그래서 온도가 비교적 높지, 덥지 이 정도면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지. 자, 그럼 위도랑 평균 기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위도가 높을수록 날씨가 더 춥고 위도가 낮으면 덥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 이게 찾은 관계가 바로 상관관계야. 위도랑 평균 기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 자, 이처럼 두 별량 중에서 서로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방금 전처럼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있겠지. 우리가 얻는 자료 2개가 모두 다 관계에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두 별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들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편리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표보다는 아까 그 표를 갖다가 x좌표를 위도라고 놓고 y좌표를 평균 기온이라고 놓고 점 찍은 거야.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자료에서 두 별량 x와 y에 대해서 x는 방금 뭐라고 했냐면 위도, y는 평균 기온이라고 그랬지. 방금 전 그 표. 자, 얘를 갖다가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좌표평면 위에 지금 여기 표처럼 그래프처럼 점을 찍은 거야.
점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x와 y에 뭐라고 하느냐? 산점도라고 하는 거야. 방금 지금 요 그래프가 산점도가 되는 거야. 산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방금 북반구 도시와 위도와 평균 기온 사이의 산점도를 나타낸 거지. 이해하지? 산점도가 뭔지. 주어진 별량 사이의 관계를 x랑 y를 갖다가 순서상으로 나타낸 다음에 점 찍은 거야. 걔를 갖다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북반구 위도 50도 이상이면은 온도가 낮았고 도시들이 그리고 30도 미만이면 온도가 높았지. 그래서 점을 찍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됐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모양들이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치? 보면 이 산점도로부터 위도와 평균 기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한다? 상관관계라고 한다. 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위도가 낮으면 평균 기온이 높고 위도가 높으면 평균 기온이 낮아. 추운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간단하게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방금 본 것처럼 그래프가 완벽하게 직선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직선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지? 1차 함수처럼. 따라서 두 별량 x와 y에 대해서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대체적으로 커지는 관계.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진다는 것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산점도가 이렇게 점에 찍힌 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있을 때 두 별량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x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같이 커지면. 그럼 반대로 x의 값이 커지는데 y의 값은 작아지는 거. x 값 커질 때 y의 값 작아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방금 표는 위도랑 평균 기온 사이에는 어땠지? 위도가 높으면 평균 기온은 낮았어. 그리고 위도가 낮으면 평균 기온 높았지. 따라서 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또한 이 산점도에서 아까 이렇게 점으로 막 찍은 거에서 어떤 점들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찍힐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찍힐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 요렇게 거의 직선에 막 붙어 있는 거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한다?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야.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으면. 그리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좀 약한 거. 그럴 때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산점도 보면 여기 두 가지의 산점도가 있는데 자, 지금 1번과 같은 산점도를 갖다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지. 자, 이런 걸 갖다가 상관관계가 강한 경우고 자, 2번과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1번보다 약간 흩어져 있잖아. 그지? 이럴 때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죠? 자, 음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야. 음의 상관관계는 x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작아지는 거라고 했지. 그지? x값 커질 때 y의 값은 작아져. 3번과 같은 것은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경우고 3번은 4번과 같은 경우는 3번 관계보다는 음의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에 속하는 거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두 별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관계가 불분명한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럴 때는 산점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산점대로 나타낼 때는 한 직선에 분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거나 그지? 그럴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경우냐?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어떤 상관관계가 없잖아. 그지? 아무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X랑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산점도가 분포되어 있으면 이 두 별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떤 반 학생 20명의 수학과 과학의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야. 1번부터 1번 수학, 과학 점수 나타낸 거예요. 20번까지. 자, 지금 얘를 갖다가 산점도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림을 갖다가 산점도로 표현하는데 X좌표를 뭘로 줬느냐? 수학 점수로. 그리고 Y좌표를 과학 점수로 줬어. 그럼 요거 점 찍을 수 있지, 우리. 첫 번째 하나만 한번 해볼까? 하나만 해보면 1번 학생은 수학이 90, 과학이 86이니까 수학이 90, 과학이 86 하면 대충 찍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86, 90, 86 정도 되겠다. 그치? 2번 학생은 수학이 64, 과학이 65야. 수학이 63은 이 정도 되고 과학이 65면 한 이 정도 되겠네. 그치? 여기 찍히겠다. 여기. 이렇게 해서 점을 찍는 거야. 자,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찍을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2번 보면 수학과 과학 점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하시오. 자, 지금 보니까 수학과 과학 사이에는 이런 산점도가 지금 약간 점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X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도 같이 커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 통그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들아. 통그람이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산점도를 그리는 건데 이거는 뭐 너희들이 다운받아서 해도 되는데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만 할게. 지금 풍속과 평균 파고를 갖다가 조사해서 나타낸 건데 이 통그람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동그라미라고. 이름이 동그라미야. 실행을 해서 풍속과 평균 파고 별량을 각각 차례대로 여기 입력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그 자료 값들 있지? 이 값을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너희가 아마 이거 설명만 들어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프 산점도를 클릭해서 얘네들을 값을 확인해서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간단하게.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아까 우리 그 값만 파고랑 풍속만 입력해서 그래프 딱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자동으로 그냥 그려주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얘는 실제로 조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시험도 끝났고 선생님하고 대면 수업할 때 한번 실제로 조사해서 동그라미 프로그램 통해서 산점도 한번 그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